한 번의 바꿔치기, 새 집안이 무너집니다. 오늘 20년 전 한 번의 바꿔치기가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누가 누구의 아이였는지,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누구의 눈물이 누구의 죄였는지 이제 숨길 곳이 없는데요. 스텔라 장은 창가에 서서 바람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민경채의 회장 취임식이라고 하네요. 손에는 일정표가 들려 있었는데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어요. 모태주가 와서 준비는 끝났다고 보고했는데 스텔라 장은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왜일까요?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왠지 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화가 울렸고 민경채였습니다. 어머니, 다 정리됐어요. 유전자 결과도 문제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스텔라 장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는데요.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계속 저려왔습니다. 루시아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그 차가운 말, 끝까지 보자고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같은 시각, 루시아는 낡은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미소의 작은 옷, 아기 신발, 희미한 글씨가 남은 병원 팔찌가 나왔습니다. 팔찌의 숫자와 글자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어요. 진단서에는 선천성 심장 결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 단어를 손끝으로 더듬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기시감이 올라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엄마의 촉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루시아는 사설 조사를 맡긴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의 기록 다 찾아주세요. 병원, 간호사, 출입 기록, 회계까지요. 며칠 뒤 작은 사무실에서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는데요. 그 안에 이상한 점이 분명히 보였어요. 20년을 근무한 신생아실 베테랑 간호사가 그날 새벽 갑자기 사직했고 다음 날 3천만 원이 현금 입금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었어요. 이름은 박영숙. 주소까지 적힌 메모가 건네졌습니다. 낡은 빌라의 3층, 벗겨진 페인트 사이로 루시아의 발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의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루시아를 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은 하얗게 식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이시죠? 여자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루시아는 조용히 서류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퇴직 다음 날 들어온 3천만 원. 20년 전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긴 침묵 끝에 박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신생아실엔 저 혼자였고요. 루시아의 심장이 콕 내려앉았어요. 그때 공 실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나오자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두 아이를 바꾸라고 했어요. 루시아는 의식적으로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민경채 씨 아이와 백설이 씨 아이요.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박영숙은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경채 씨 아이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당신 아이는 건강했어요. 공 실장님이 큰아가씨가 무너질 거다라면서 제게 그렇게 시켰습니다. 루시아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소의 이름이 마음속에서 크게 울렸어요. 그러면 내가 키운 미소가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채 씨 아이였습니다. 루시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세리가 루시아가 낳은 건강한 아이였다는 말이었거든요. 그 말은 너무 냉정했고 동시에 너무 뜨거웠습니다. 20년을 뜯어고치는 한 줄이었으니까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루시아는 곧장 20년 전 출산한 병원으로 갔고 법원 명령으로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파일에는 신생아 팔찌 번호가 수정액으로 지워지고 덧써진 흔적이 있었어요. 새벽 3시 수정 로그만 남고 수정자 기록은 없었습니다. 박영숙이 말한 그 시각과 같은 시간이었죠. 퍼즐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는데요. 루시아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공 실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루시아는 공 실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공 실장은 차잔을 만지작거리며 눈길을 피했죠.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박영숙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도 확인했어요. 공 실장의 손등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떨리기만 했는데요. 결국 낮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겁게 떨어졌어요. 루시아가 묻습니다. 왜 아이를 바꿨습니까? 공 실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큰아가씨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심장병 소식을 들은 순간 무너질 얼굴을 보았고 그날 저는 멈췄어야 했는데 멈추지 못했습니다. 루시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다른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공 실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건 루시아가 줄 수 있는 사과가 아니었어요. 이미 떠난 미소가 받아야 할 사과였으니까요. 루시아는 조용히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묘비 앞에서 빌어주세요. 그 길로 루시아는 스텔라 장을 찾아갔습니다. 모태주가 막았지만 루시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자 스텔라 장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녹취, 기록, 고백. 하나씩 읽을수록 얼굴에 피가 빠졌습니다. 그럼 미소가 내 손녀였다는 말이야? 루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제 딸입니다. 스텔라 장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믿고 미워했던 모든 감정이 엉켜버렸어요. 어떻게 일어나? 잠시 후 스텔라 장은 울음 사이로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다. 그래서 더 죄가 깊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솔직했고 오래된 자만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셔야죠.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스텔라 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경채. 짧은 통화 뒤 스텔라 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경채가 내일 요양병원으로 회장님을 옮긴답니다. 누구도 못 찾는 곳으로요. 루시아는 바로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오늘 밤이군요. 그 밤, 계획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민경채와 공 실장이 요양병원 전실을 비우고 문서를 정리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루시아와 모태주 그리고 연락을 받은 문태경이 움직였어요. 문태경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끊어냅시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모태주는 주차장 동선을 짧게 브리핑했어요. 엘리베이터 비 CCTV 각도 죽는 지점 2개, 제가 맡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김선재였습니다. 그는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왔어요. 요양병원 3층 이송실. 시간 2210.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루시아는 의심했지만 그 정보는 정확했고 시간을 더 잃을 여유가 없었어요. 셋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도착 표시음과 함께 문이 열렸고 침대 하나가 밀려 나왔습니다. 덮개를 쓴 사람은 움직임이 느렸고 옆에는 간병인 차림의 남자 둘이 붙었어요. 그중 하나가 모자를 썼습니다. 문태경이 차분하게 휘파람을 불며 복도를 걸어 지나가는 척 다가갔고 루시아는 반대편에서 휴대폰을 든 척 대기했고 모태주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타하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금이야. 문태경의 손이 침대 바퀴를 멈추는 순간 덮개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야. 민두식이었어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루시아를 봤습니다. 늦지 않았구나. 그 말과 동시에 반대편 복도에서 민경채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핸드백을 쥔 손에는 힘줄이 섰습니다. 이걸 막으러 왔네. 공기는 얼음 같았고 눈빛은 칼날 같았어요.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감금한 죄, 여기서 끝내요.
민경채는 피식 웃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금했는지 법정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때 계단 쪽에서 경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재가 손을 흔들며 나타났어요. 신고는 제가 했습니다. 순간 민경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김선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냥개는 오늘 주인을 물 겁니다. 경찰은 신속했고 민두식은 공식 이송 조치로 보호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의료 기록과 이송 서류는 공 실장의 서명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고 민경채는 계속 불법 침입을 외쳤지만 역으로 불법 이송 계획서가 붙잡혔어요. 상황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단참에서 누군가 비척이며 내려오다가 그대로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돌아봤고 박영숙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를 떨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급성 뇌출혈.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끝내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간단했습니다. 바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체록된 그 한마디는 추후 법정의 쐐기가 되었고 동시에 가슴을 찢는 비문이 되었어요. 뜬금없다 싶을 만큼 갑작스러웠지만 그날 밤이 남긴 가장 잔인한 대가였죠. 다음 날 취임식은 무산됐습니다. 그 대신 기자회견장이 꾸려졌고 휠체어에 앉은 민두식이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오늘 20년의 착오를 바로잡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루시아가 재검사 결과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셀이 루시아 99.99% 일치. 민셀이 민경채 불일치. 숫자는 조용했지만 벼락 같은 울림이 있었어요. 스텔라 장은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미소는 내 손녀였습니다. 나는 몰랐고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은 비난을 가르진 못했지만 방향을 틀었습니다. 복수에서 수습으로, 은폐에서 고백으로요. 그날 오후 가족회의에서 민경채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공 실장은 서류를 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요. 민수정은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숨기지 맙시다. 회사는 회사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정리해야 해요. 문태경은 담담했습니다. 법과 절차대로 가요. 감정 섞지 말고. 이번만큼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사흘이 흘렀고 세리에게 사실을 고지하는 날이 왔습니다. 두 사람, 루시아와 민경채, 그리고 한 사람, 스텔라 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리는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들을게요. 봉투가 열리고 글자가 읽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고 세리는 오래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엄마가 두 분이 아니었고 한 분이셨네요. 세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엄마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았고 한 분은 저를 키웠어요. 저는 둘 다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루시아는 고개를 숙였고 민경채는 손등을 가리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스텔라 장은 멀리 창밖을 본 뒤 짧게 말했어요. 내가 그걸 몰랐다. 그래서 죄다. 법은 움직였습니다. 요양병원 불법 이송과 감금 시도, 유전자 결과 조작 시도, 문서 위변조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고 공 실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눈물로 진술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제 독단이었습니다. 반면 김선재는 조사실에서 의외의 길을 택했습니다. 제가 가담한 부분 인정합니다. 대신 민경채의 지시가 있었음을 녹취로 제출합니다. 그 파일에는 차갑고 명확한 지시가 담겨 있었고 수사는 그 파일을 축으로 뻗어나갔어요. 김선재는 가벼운 벌을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만큼은 주인을 문 사냥개의 몫을 끝까지 짊어지겠다며 자진 수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의 선택은 욕을 덜 먹게 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방향은 바꿨습니다. 결정의 날, 주주총회는 조용했습니다. 의사봉 소리가 하나 둘 울리고 표결 결과가 떴습니다. 회장 루시아 백설이 공동 경영 체제에서 문태경은 경영대표로 선임됐고 민수정은 내부 통제 책임자로 자리했습니다. 민경채는 직무에서 해임되었고 이사회는 그녀의 법적 방어를 회사 비용으로 지원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스텔라 장은 표결 직후 의장석을 한번 바라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그녀는 짧게 속삭였어요. 미소야, 늦었지만 할머니가 잘못을 바로잡는다. 저녁 루시아는 빈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미소의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고 다른 서랍에 세리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둘 다 내 딸이야. 그 말은 슬펐지만 단단했습니다. 문태경이 조용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제 회사는 회사답게 운영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욕망 대신 절차, 은폐 대신 기록. 그걸로 갑시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태주의 전화였어요.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보낸 사진에는 20년 전 신생아실 출입 기록의 원본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1분, 공실장 출입. 새벽 2시 15분, 박영숙 출입. 새벽 2시 28분, 미확인 카드. 그리고 새벽 2시 31분, 동일 카드 재출입. 기록은 이미 충분했지만 이 원본은 마지막 남은 구멍을 메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루시아가 답하자 모태주는 한 박자 쉬고 말했어요.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내면 또 누군가 같은 짓을 합니다. 시스템으로 막아야죠. 문태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박영숙의 영정 앞에서 루시아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래도 이제 그만 쉬세요. 그 말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오래된 미움과 갓난 슬픔이 서로 닿지 못한 거리만큼 담담했어요. 그날 밤 민경채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던 거지. 그녀는 그제야 자기가 지키려던 것이 진실이 아니라 모양이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이 그녀를 가볍게 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발버둥치진 않게 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세리 앞길은 막지 않게 해주세요. 스텔라 장은 기자 앞에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오만했습니다. 사과합니다. 그리고 더는 누구도 가난과 질병 때문에 아이를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녀가 돈으로 덮던 세계는 그날부터 규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다짐이었지만 공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편 세리는 루시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식탁에서 따뜻한 국을 나누며 세리는 말했어요. 저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루시아는 젓가락을 놓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고맙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20년이 울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새로운 문구가 붙었습니다. 은폐 금지, 기록 우선, 환자와 고객을 먼저. 문태경은 직원 교육을 다시 짰고 내부 제보 보호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민수정은 회계 라인을 갈아엎었고 모태주는 감시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바꿔치기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요. 마지막으로 루시아는 미소의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늘 웃고 있었네요. 바람이 잔잔했고 해는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미소야, 엄마 왔다. 많이 늦었지. 그런데 드디어 바로 잡았어.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고 작은 돌을 한 개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작은 돌이 있었는데요. 누가 미리 다녀간 모양이었어요. 뒷면에 작은 글씨가 보였죠. 할머니가 왔다. 스텔라 장의 글씨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태양은 지는 중이었지만 빛은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걸 황혼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새로운 아침의 예고라고 부르죠. 루시아에게 그 빛은 둘 다였습니다. 끝이면서 시작, 상처이면서 약.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우리 삶을 살자.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었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속도였어요.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